행복을 붙잡으려 달려온 당신, 혹은 여전히 욕망과 불안에 휘둘리며 조금만 더 나중에를 되뇌는 당신,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칼날이다.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질없는 짐들을 단칼에 베어내고 지금 여기에서 숨 쉬는 법을 가르친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진짜인가 아니면 환영인가? 놓는 순간 더 큰 자유가 기다린다면 왜 아직도 쥐고 있는가? 이제는 착각을 해체하고 가짜 무게를 버리고 본래의 가벼움으로 돌아갈 때다. 이 글은 당신의 가슴을 흔들 것이고 어쩌면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불편이야말로 해방의 시작이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청빈 예찬이 아니다. 끝없이 가지려는 충동, 더 큰 수입,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타이틀, 더 화려한 이력, 이 마음의 산소를 빼앗을 때 우리는 이미 결핍의 노예가 된다. 법정 스님이 말한 비움이 곧 채움은 심리의 물리학이다. 공간이 있어야 숨이 드나들듯 여백이 있어야 기쁨이 머문다. 욕망은 퍼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항아리다. 한번 채우면 잠깐의 도취가 지나고 더 큰 그릇을 찾는 갈증이 시작된다. 여기서 필요한 건 의지의 금욕이 아니라 구조의 교체다. 첫째, 충동과 욕구를 구분하라. 충동은 즉각성을 요구하고 증거를 싫어한다. 24시간 유예 규칙을 적용해 내일도 같은 선택을 할지 자문하라. 내일도 원하면 욕구, 사라지면 충동이다. 둘째, 충분함의 기준을 재설계하라. 월, 분기, 연 단위로 핵심 3가지만 정해 나머지는 과감히 배제한다. 목표가 많을수록 성취는 희박해지고 성취의 희박함은 더 많은 목표를 끌어들인다. 악순환을 끊는 건 목표 추가가 아니라 목표 삭제다. 셋째, 감사 장부를 열고 욕망 장부를 닫아라. 매일 저녁 이미 가진 것 3가지를 기록하면 뇌는 결핍 탐지 모드에서 충만 인식 모드로 전환된다. 넷째, 소유를 관리 비용까지 계산하라. 물건 한 개는 공간, 시간, 주의력을 함께 점유한다. 가격 태그가 아니라 총 비용 구매가 보관 플러스 정리, 마모, 집중력 손실로 환산하면 과잉 소유의 허구가 드러난다. 다섯째, 미세 실험으로 관성을 흔들어라. 오늘 단 1개의 서랍을 비우고 장바구니에서 새 품목을 삭제하며 불필요한 알림 5개를 해제하라. 작은 비움은 곧바로 체감 가능한 자유를 선사하고 자유는 더 큰 비움을 가능케 하는 추동력이 된다. 여섯째, 상징 자산을 경계하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유는 사용 빈도가 아니라 과시 빈도로만 유지된다. 한 달 사용 1회 이하라면 즉시 방출하라. 일곱째, 수입이 늘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생활 수준 상승 함정을 끊어라. 수입 증가분의 고정 비율을 자동저축 재투자에 묶고 생활비는 열비개월 고정으로 봉인한다. 여덟째, 빼기 일정을 운영하라. 월 1회, 삶의 항목, 물건, 구독, 약속, 앱을 제거하는 날을 캘린더에 못 박는다. 아홉째, 결핍 공포가 올라오면 호흡으로 되돌아가라. 숨들이쉬며 지금, 내쉬며 충분을 속삭여 신체 감각으로 안전을 각인하라. 열째, 선언하라. 나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살기 위해 덜어내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 비어있는 공간이 나를 숨쉬게 한다. 오늘 단 하나를 비워라. 그 한 칸의 여백이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당신 자체를 채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의 말투, 옷차림, 포스트의 좋아요 숫자는 그들 자신의 불안과 욕망의 거울일 뿐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재는 저울이 아니다. 평가는 중독처럼 달콤하지만 끝내 자존을 파먹는다. 오늘 필요한 건 인상관리의 갑옷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척추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해도 곧 다른 기대가 달려들고 그 기대를 따라갈수록 당신의 중심은 비어간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내가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평화롭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의 핵심은 관찰, 분별, 경계, 전환으로 이어지는 내면 루틴이다. 먼저 시선의 자극이 올라오는 순간 몸의 감각을 관찰한다. 심장이 빨라지면 지금 나는 인정 욕구를 느낀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인다. 다음으로 분별한다. 이 선택이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장인가. 이어 경계를 선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는 설명 없이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전환한다. 피드백을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표로 돌아간다.
기준표는 간결해야 한다. 내가 지키고 싶은 단어 3개, 정직, 배려, 정성만으로도 족하다. 하루를 마칠 때 평가 점수 대신 기준일치도를 체크하라. 소셜미디어의 숫자는 자극이고 기준일치도는 힘이다. 실천을 돕기 위해 환경을 손본다. 비교를 유도하는 팔로우를 과감히 비우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둔 채 25분의 몰입을 시작한다. 몰입은 타인의 시선을 희미하게 만들고 희미해진 자리에는 자존의 숨결이 흐른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가 분명한 관계가 오래간다. 누군가의 비난이 두렵다면 그 비난이 사실일 때만 배우고 사실이 아닐 때는 지나가게 두라.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리듬이다. 숨들이쉬며 나는 나로 충분하다. 내쉬며 나는 나로 산다를 속삭여라. 그렇게 하루에 수십 번 자기 편에서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더 이상 밖에 조명이 꺼져도 어둡지 않다. 당신의 가치는 무대의 박수로 증명되지 않는다. 무대가 비어도 등뼈가 곧으면 그게 평화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기억이 아니라 해석의 습관이다. 같은 사건도 내 해석이 실패로 굳어지는 순간 뇌는 그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만 수집한다. 법정 스님이 말한 지금 여기의 수행은 기억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해석의 방향키를 과거에서 현재로 돌리라는 권유다. 첫 단계는 시간 왜곡의 자각이다. 후회가 치밀면 몸의 반응부터 관찰하라. 턱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조여오면 속으로 명명하라. 지금 나는 과거로 이동 중. 이 한마디로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는다. 다음은 사실, 평가, 행동의 분리다. 노트에 3줄만 적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녹음기처럼 판단 없이. 그 일에 내가 붙인 평가, 수치, 분노, 아쉬움 등 단어 2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1개. 이때 쌈은 과거를 고치는 시도가 아니라 현재를 정돈하는 선택이어야 한다. 예컨대 그때 영어를 더 했어야 했다는 후회라면 오늘 15분 음독, 그때 기회를 놓쳤다는 자책이라면 오늘 1통의 연락, 그때 상처를 줬다는 기억이라면 오늘 1회의 배려 실천처럼 작고 구체적이며 즉시 가능한 것으로 탓을 내려라. 3번째는 되감기 사유의 구조 조정이다. 후회는 대개 만약 그때로 시작하는 가정법이다. 가정법은 배움을 생산하지 못한다. 같은 에너지를 학습 회수율로 돌려라. 사건 하나마다 손실 비용 잃은 것과 학습 가치 얻은 통찰을 나란히 적고 학습 가치가 손실 비용의 몇 %인지 추산하라. 30% 이상만 되어도 그 경험은 이미 자산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4번째는 리추얼이다. 아침엔 사무흡 현재화, 들이쉬며 지금, 내쉬며 여기, 다시 들이쉬며 충분을 실행하고 저녁엔 3문장 회고, 배운 점 1, 고쳐볼 점 1, 내일의 첫 행동 1으로 마무리하라. 이 2 리추얼만으로도 정신의 지표는 과거 회귀에서 현재 정착으로 이동한다. 5번째는 환경 설계다. 과거를 소환하는 트리거, 특정 음악, 앱의 추억 알림, 오래된 사진 자동 회상을 기본값에서 해제하고 대신 현재를 강화하는 트리거, 책상 위 타이머, 오늘 할 일 카드 1장, 방해 금지 모드를 전면에 배치하라. 6번째는 자기관계의 언어 교체다. 왜 그때 그랬지는 재판이고 그때의 나는 그 조건에서 최선이었나는 조사다. 재판은 형벌로 끝나고 조사는 개선으로 이어진다. 7번째는 기록의 최소주의다. 과거 사진과 자료는 기억박스 하나로 묶어 월 1회만 열어보는 규칙을 세워라. 수시로 뒤적이는 행위는 현재를 침식한다. 8번째는 측정이다. 과거 집착도를 0, 4가 10으로 매일 자가평가하고 4 이하로 유지되는 날이 7일 연속이면 보상을 설계하라. 뇌는 보상과 연결된 행동을 습관으로 고정한다. 9번째는 자비의 기술이다. 자기 용서는 사건의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계약이다. 계약의 증거로 체크리스트 1개, 규칙 1개, 루틴 1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선언하라. 나는 과거를 고치지 않고 현재를 설계한다. 수행은 오늘의 호흡, 오늘의 발걸음, 오늘의 선택에만 존재한다. 과거는 사진첩 한 장의 자리면 충분하다.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바로 이 순간뿐이다. 비교는 동력이 아니라 독이다. 남의 성과를 바라보는 순간 뇌는 나의 무늬를 지우고 남의 윤곽을 더 짚히려 든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진자의 양끝일 뿐이며 진자는 멈추지 않으면 중심을 파괴한다. 법정 스님이 비교는 병이라 한 이유는 단순하다.
타인의 시간표를 내 삶의 잣대로 들이대는 순간 나의 계절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꽃은 각자 때에 핀다. 씨앗, 싹, 줄기, 꽃, 열매의 질서는 건너뛸 수 없고 남의 봄을 부러워하는 사이 내 겨울의 준비가 미뤄진다.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심리요법이 아니라 운영체계의 교체다. 첫째, 점수판을 바꿔라. 외부 점수, 직함, 조회수, 연봉 대신 내부 지표를 설정한다. 핵심 가치 2개, 핵심 역량 1개, 성실 문제 해결을 기준으로 하루의 합격 미달만 체크하라. 둘째, 트리거를 잘라라. 비교를 유발하는 입력원을 단칼에 정리한다. 타임라인 확인은 오전 저녁 1회, 알림은 전부 끄고 숫자 표시, 좋아요, 조회수는 가능하면 숨겨라. 셋째, 비교 폭주 프로토콜을 마련하라. 신호 포착, 가슴이 답답, 속이 쓰림, 명명, 지금 비교 중, 제초점, 오늘 한 가지 최중요 과제 25분 타이머, 행동기 끝나면 체크로 5분 안에 회로를 전환한다. 넷째, 질투를 나침반으로 재해석하라. 질투가 솟으면 그 대상의 결과를 요소로 분해하라. 시간, 기술, 습관, 운은 버리고 기술과 습관 중 단 하나만 내 계획에 이식한다. 다섯째, 성장 로그를 만들어라. 어제의 나만 경쟁자다. 수치화된 미세 승리 규칙, 전날보다 5분 더, 한 문장 더, 한 통의 연락 더를 적용하고 주간 단위로 추세만 본다. 여섯째, 기준의 선을 그어라. 나는 A처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닉나를 위해 쌍쌍처럼 일하겠다로 문장을 바꿔라. 사람을 목표로 삼지 말고 태도를 기술하라. 일곱째, 비교 금식일을 운영하라. 매주 하루는 비교 제로데이로 정하고 외부 입력을 차단한 채 생산적 몰입과 회복에만 에너지를 쓴다. 여덟째, 생애 주기의 착시를 경계하라.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정면 비교하지 말고 반드시 동년배, 동업무, 동자원 조건으로 환산하라. 아홉째, 관계 위생을 지켜라. 끊임없이 자랑과 경쟁을 부추기는 관계는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둔다. 경계가 분명해야 존중이 유지된다. 열째, 선언으로 팥을 내려라. 나는 타인의 시간표를 버리고 나의 페이스로 달린다. 나의 어제와만 겨룬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잃는 것은 허상이고 되찾는 것은 중심이다. 중심을 되찾은 사람만이 제 계절의 온도를 느끼고 자기만의 속도로 아름답게 핀다. 무리한 인연에 매달린다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용기가 아니라 상실을 두려워하는 공포의 연출이다. 법정 스님이 흐르는 물을 손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머무를 수 없다고 하셨듯 관계의 본성은 움직임이며 머무를 사람은 손을 꽉 쥐지 않아도 자연히 남고 떠날 사람은 소나기를 아플 만큼 조여도 스며나간다. 매달림의 징후는 분명하다. 만남 뒤에 가벼움보다 무거움이 자주 남고 약속은 반복해 미뤄지며 설명되지 않는 불안 때문에 메시지를 쓰고 지우는 횟수가 늘고 내 자존이 작아지는 방향으로만 타협이 이어질 때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의존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설득이 아니라 내 삶의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결단이다. 우선 사실을 분리한다. 그는 나에게 전처럼 연락하지 않는다. 만남을 잡지 않는다. 내 요구를 일관되게 회피한다. 같은 관찰을 평가 없이 적고 그 다음 감정을 안전하게 통과시킨다. 감정은 생각이 아니니 90조 규칙으로 파도를 타고 들숨에 놓아도 괜찮다. 날숨에 나는 안전하다를 속삭이며 몸을 진정시킨 뒤 결정한다. 결정의 기준은 간단해야 한다. 이 관계가 나를 확장시키는가? 상처의 패턴이 반복되는가? 노력의 비대칭이 지속되는가? 세 질문에 2개 이상이 아니요, 예로 고정되면 집착을 중단한다. 중단은 행동으로 증명한다. 첫째, 무접촉 기간을 선언하고 최소 21일, 연락, SNS 탐색, 공통지인 체크를 모두 차단해 자극 루프를 끊는다. 둘째, 상징의식을 통해 마음을 정리한다. 아직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서 미련과 고마움을 모두 적고 찢어 물그릇에 잠시 담갔다가 버리며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낸다를 3번 읊조린다. 셋째, 환경을 재배치한다. 선물, 사진, 음악 플레이리스트 등 트리거를 한 상자에 모아 3개월 봉인하고 일정표에는 나를 복원하는 루틴, 운동, 독서, 배움, 좋은 사람과의 짧은 산책을 고정한다. 넷째, 경계를 언어로 고정한다. 나는 일방적 기대와 무례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계는 상호성의 속도로만 전진한다. 같은 문장을 메모해 위기 때 소리내어 읽는다. 다섯째, 미련이 재발하면 재평가, 재집, 재보상, 루프를 가동한다. 재평가로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최선이었다를 인정하고
재집중으로 지금 가능한 가장 작은 생산 행동을 25분 실행하며 재보상으로 실행 직후 나를 칭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달랜다. 떠나보내기는 냉정이 아니라 자비다. 억지로 이어붙이는 동안 양쪽 모두 더 깊이 다친다. 떠날 이는 보내고 머무는 이에게 따뜻하라. 남아있는 관계에 정성과 시간을 재분배하고 균형 잡힌 주고받음을 명료하게 확인하라. 이별 뒤 공허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공간의 귀환이다. 빈자리를 서둘러 다른 사람으로 메우지 말고 나를 다시 집처럼 만들라. 필요하다면 재회의 조건도 명확히 두되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의 일치가 8주 이상 지속될 때만 문을 반쯤 연다. 무엇보다 자기 비난을 끊어라.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킨 것이다. 인연의 수명은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 말해준다.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 애쓰기보다 흐름을 인지하고 몸을 물가로 물러서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손은 다시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은 머무는 사람을 품을 여백이 된다. 억울함은 타인이 만든 상처가 아니라 내가 반복 재생하는 서사다. 불의는 외부 사건이지만 분노는 내부 선택이며 그 선택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가해자보다 먼저 불타오른다. 법정 스님이 침묵으로 마음을 지켰다는 뜻은 참고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불길이 번질 연료, 자존의 방어적 말다툼, 즉각적인 해명 욕구, 복수의 상상을 걷어내어 스스로를 구하라는 초대다. 첫 단계는 사실과 해석의 절개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단 3문장으로 기록하고 그 일에 대한 내 해석을 한 문장으로 분리한 뒤 해석에 근거한 행동은 보류한다. 다음 단계는 신체를 진정시키는 절차다. 2분간 복식 호흡을 하며 들숨의 안전, 날숨의 노음을 속삭이고 턱, 어깨, 배를 순서대로 이완한다.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10분 걷기, 30초 찬물 세안, 한 컵의 따뜻한 물처럼 몸의 회로를 먼저 바꿔라. 그 다음은 대응의 구조화다. 즉답, 즉시, 즉흥을 금지하고 모든 반응은 24시간 유예한다. 메신저 이메일은 미발송 폴더에 저장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읽어 감정 문장을 삭제한다. 말이 필요한 사안이면 사실 확인, 경계 표명 요청의 3문장만 사용한다. 언제, 무엇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느꼈으며 앞으로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변명, 가정, 비난은 배제한다. 법적,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 절차로 옮겨라. 정의 구현은 개인정의 잔불로 지피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문서로 작동한다. 스스로에겐 자비의 언어를 적용한다. 내가 약해서 당했다가 아니라 그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아팠다. 이제는 다르게 선택하겠다. 피해자 정체성에 고착되면 삶 전체가 사건의 종속 변수가 된다. 분노의 에너지는 방향만 바꾸면 추진력이다. 오늘의 생산 행동으로 전환하라. 몸을 단련하고 기술을 배우고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라. 억울함이 재발하면 레인 루틴을 가동하라. 인지하고 허용하고 탐구하고 investigate, 동일시를 풀어낸다. 이 감정은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임을 되새기면 불씨는 타오르지 못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주권을 지키는 전략이다. 말로 이겨도 상처가 남을 국면에선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자리는 단호히 떠나라. 분노의 불화살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태운다. 오늘 해명하고 싶은 입술을 다물고 기록으로, 과열된 상상은 호흡으로, 복수의 충동은 성장으로 바꿔라. 그 순간 억울함의 감옥문은 안에서 열린다. 끝없는 경쟁심은 성과의 엔진이 아니라 지각을 좁히는 마취제다. 더 빨리 달릴수록 우리는 풍경을 놓치고 관계를 버리고 생각을 얕게 만든다. 법정 스님이 말한 대로 천천히 가는 것이 삶을 깊게 만든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밀함을 회복하는 기술이다. 먼저 속도의 진실을 인정하라. 속도는 항상 대가를 청구한다. 주의력의 파편화, 호흡의 얕아짐, 판단의 조급함,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당신은 이미 경쟁 모드에 갇혀 있다. 탈출의 첫걸음은 속도 예산을 정하는 것이다. 하루의 빠름을 허용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느림 구역으로 봉인하라. 빠름 시간엔 회의, 결제, 연락처럼 처리형 업무만 몰아넣고 느림 시간엔 사유, 설계, 창작처럼 가치 창출을 배치하라. 둘을 섞지 말라. 다음으로 한 번에 하나의 규율을 세워라. 멀티태스킹은 실제로는 빠른 전환이며 전환마다 에너지가 센다. 탭과 앱을 닫고 종이 한 장에 지금 할 일 하나만 적은 뒤 다 끝나면 줄을 긋는다.
그 줄이 오늘의 승리 표시다. 몸의 속도를 낮추는 기술도 필요하다. 걸음의 보폭을 10% 줄이고 분당 호흡을 6회로 맞추며 식사의 첫 5분은 씹는 횟수를 2배로 늘려라. 신체가 느려지면 정신은 따라 느려진다. 작업 리듬은 90분 깊게 몰입하고 15분 회복하는 90-15로 설계하라. 회복 시간엔 스크린을 보지 말고 창밖 보기, 가벼운 스트레칭, 물 마시기로만 채우라. 주간 캘린더에는 느림의 섬을 의도적으로 박아 넣어라. 수요일 오전 구열 TC를 무방해 구역으로 지정하고 초대, 전화, 알림을 모두 차단한다. 이 3시간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체육관이다. 경쟁의 속도를 줄이려면 측정도 느림에 맞게 바꿔야 한다. 외부 점수 대신 깊이 지표를 기록하라. 오늘 내가 만든 문장 중 가장 어려운 문장 1개, 내가 배운 개념 1개, 내가 진심으로 경청한 대화 1회. 이 3가지가 있으면 그날은 성공이다. 출퇴근길에는 무음 산책을 도입하라. 최소 하루 20분, 이어폰 없이 주변의 소리와 발걸음만 듣는다. 사유의 곡선이 그때 가장 길게 자란다. 마음이 다시 속도를 올리려 든다면 야간 운전을 떠올려라. 하이빔으로 무작정 밝히면 오히려 앞이 안 보인다. 로우빔으로 천천히 가야 위험을 피한다. 업무도 같다. 느리게 가면 문제의 모서리가 보이고 보이면 정확히 고친다. 마지막으로 선언하라. 나는 빨라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느려서 정확한 사람이다. 속도를 줄이는 용기가 결국 속도의 질을 바꾼다. 오늘 단 1개의 약속을 덜고 10개의 탭을 닫고 1번의 깊은 호흡을 더하라. 그 한 번이 삶의 해상도를 끌어올린다. 말로 이기려는 싸움은 대개 그 순간의 쾌감으로 관계의 기반을 저당 잡히는 거래다. 논리로 상대를 눌렀다 해도 남는 것은 상처와 경계뿐이며 스님의 말처럼 말이 지나치면 마음이 다친다. 그래서 현명함은 침묵을 회피가 아니라 전략으로 다루는 데서 시작된다. 먼저 불꽃을 낮춰라. 심장이 빨라지고 목이 조여오를 때 입술보다 호흡을 먼저 움직이고 속으로 지금은 반박이 아니라 진정의 시간을 선언한다. 메시지와 회의에서 즉답 본능을 지우기 위해 90초 지연 규칙을 깔고 말은 짧게 느리게 낱개로만 꺼낸다. 공격이 들어오면 방패는 설명이 아니라 요약이다. 내가 들은 건 음날이고 당신의 우려는 악나온라는 거죠? 라고 상대의 말을 부드럽게 재현해주면 방어막은 쓸모를 잃고 공간이 열린다. 그 다음 구조화된 언어로 전환한다. 사실을 한 문장, 내 감정을 한 단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한 문장, 이 3줄이면 폭발은 사그라든다. 주어를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바꾸고 너는 늘 대신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받 의심, 판단, 진단을 걷어낸다. 대화의 목적을 승부에서 해결로 재정의하라. 내가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곧 설득의 80%다. 반박 대신 질문을 써라.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치가 무엇인지. 질문은 충돌을 공동 문제 해결로 바꾸는 스위치다. 회의실에선 발화 비율 30%, 경청 70%를 목표로 하고 상대의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요약한 뒤 내 의견을 붙인다. 그 3초의 완충이 감정의 충돌을 흡수한다. 공격성이 멈추지 않으면 침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나는 지금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결정을 못 내릴 것 같다. 10분만 걷고 돌아오자라고 경계를 세우고 자리를 정중히 이탈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품이 있는 브레이크다. 글로 치르는 논쟁도 같다. 즉시 전송을 금지하고 초안은 밤을 넘겨 아침에 읽어 감정 문장을 삭제한다. 비판을 해야 한다면 사람을 겨냥하지 말고 과정과 결과를 겨냥하고 평가가 아니라 관찰을 공유하며 해결 제안을 반드시 동봉하라. 왜 그랬냐 대신 다음엔 이렇게 하자를 말하는 사람과는 누구도 싸움을 길게 하지 않는다. 사과가 필요할 땐 변명 한 글자도 섞지 말고 내가 해서 네가 를 겪었구나. 미안하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꾸겠다까지 말하라. 반대로 악의적 말다툼이 습관인 관계에겐 퇴장권을 행사하라. 대화의 의지가 없는 상대는 내가 고칠 문제가 아니다. 끝으로 자기 언어의 위생을 지켜라. 과장어 절전부, 낙인어, 게으르다 무능하다, 예언어, 어차피 안 된다를 금지하고 정확한 사실과 구체적 요청만 남겨라. 말로 이기는 사람은 순간을 얻고 마음을 잃지만 침묵과 질문으로 이기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고 문제를 푼다. 오늘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요약, 한 번의 진정한 사과로 당신의 관계는 전혀 다른 궤도로 진입한다. 불행한 상상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아니라 현재를 몰수하는 착시다.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지로 시작하는 머릿속 예고편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심장만 재촉한다. 법정 스님이 말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작동 원리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감지이고 감지는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첫 동작은 상상의 회로를 절단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만약이 점화되는 순간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튕기며 멈춤 신호를 주고 들숨 4초, 정지 2초, 날숨 6초로 3번 호흡해 신경계를 감속한다. 다음으로 통제 지도를 그리되 2분을 넘기지 마라. 종이에 가로줄 2개만 긋고 왼쪽에는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요소 행동, 오른쪽에는 통제 불가 요소, 타인의 반응, 날씨, 운을 적는다. 오른쪽은 즉시 접고 왼쪽에서 오늘 5분짜리 행동 하나만 원으로 표시하여 실행한다. 실행이 상상을 이긴다. 재난 시나리오는 분석이 아니라 증거로 다뤄라. 위험을 확률차 영향으로 거칠게 채점하고 최악, 기준, 최선의 3가지 시나리오 옆에 각각 그렇다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대응 문장 한 줄씩을 붙인다. 이때 만약, what if를 설령 even if로 바꿔 말하라. 설령 매출이 떨어져도 나는 비용을 10% 줄이고 신규 제안을 3곳에 보낸다. 언어의 전환이 신체의 안정을 이끈다. 불안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의 형식일 뿐임을 뇌에 각인하라. 마음속으로 이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다를 속삭이며 창밖의 새점, 먼 건물, 구름, 나뭇잎을 3초씩 응시하는 감각 고정으로 현재의 좌표를 재설정한다. 정보 다이어트를 실시해 불행 상상을 키우는 연료를 차단하라. 알림을 일괄 오프하고 뉴스 주가 SNS 확인 시간을 오전 1회 10분으로 봉인하며 그 외 시간에 떠오르는 확인 충동은 메모장에 나중 박스로 담고 배터리처럼 모아서 처리한다. 걱정이 계속 떠오르면 걱정 예약 창구를 열어 하루 15분, 오후 6편에만 걱정하도록 스스로와 계약한다. 그 시간 외의 걱정은 6시에 보자라며 메모로 넘긴다. 예약된 창구에서 걱정은 반드시 행동 항목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연락 1통, 문서 1장, 견적 1개, 실제 세계에 닿는 움직임만이 불안을 축소한다. 신체의 안전 자본을 먼저 채워라. 수면, 식사, 운동은 불안의 증폭기를 꺼버리는 저위험 고효율 개입이다. 카페인, 당분, 야간 스크린을 줄이고 10분 햇빛을 받으며 20분 걷기만으로도 재난 시뮬레이터의 소음이 뚝 떨어진다. 머릿속 예언의 적중률을 기록해 신뢰도를 해체하라. 지난달 큰일 날 것 같다고 예측했던 사건들의 실제 결과를 표로 적으면 대부분 빗나갔음을 본다. 빗나간 예언은 다음 예언의 볼륨을 자동으로 낮춘다. 관계에서도 불행 상상에 낙인을 찍지 마라. 답장이 늦으면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쁜 일정의 가능성일 뿐, 사실 확인 없이 서사를 만들지 않고 필요한 경우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 한 문장으로 현실과 연결하라.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감지력을 훈련하라. 손에 닿는 컵의 온도, 입안의 첫 모금,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 이 3가지 감각에 30초 몰입하면 미래로 달려가던 주의가 되돌아온다. 행복은 성취의 사건이 아니라 주의의 배치이고 내일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의 방식이다. 그러니 오늘 걱정의 예고편을 멈추고 한 가지 작고 현실적인 행동을 끝낸 뒤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라. 그 미소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는 행복의 원형이며 당신은 이미 불행한 상상 위에 건설하던 사상을 해체하고 단단한 땅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행복은 가장 교묘한 미신이다. 승진하면, 집을 사면, 몸이 완벽해지면 행복하겠다는 조건문은 삶을 준비라는 이름으로 무기한 연기시킨다. 그런데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식이므로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명제는 현실 회피가 아니라 운영체계의 전환 선언이다. 먼저 조건부 행복의 공식을 해체하라. 만약 A면 B는 뇌를 영구 대기 모드에 가둔다. 대신 설령 A가 아니어도 나는 B를 실천한다로 문장을 바꿔라. 설령 일정이 틀어져도 나는 오늘의 기쁨을 생산한다. 다음으로 행복 예산을 편성하라. 미래 대비의 저축은 유지하되 지금 여기 지출 항목을 매일 확보한다.
20분의 햇빛 걷기, 한 끼의 천천한 식사,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눈을 감고 끝까지 듣는 것처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고수익 항목을 고정비로 배치하라. 세 번째는 감각, 가치 관계의 정렬이다. 감각으로 현재를 포착하고 피부에 닿는 바람의 결, 손바닥에 얹힌 머그의 무게, 발목을 지나가는 계단의 탄성. 가치와 일치한 작은 행동을 선택하며 정직, 배려, 정성 중 하나를 오늘 반드시 실행. 그 행동을 누군가와 연결하라. 짧은 감사 메시지 1통, 문 앞을 잡아주는 이 친절. 이 세 축이 겹치는 순간 행복은 사건 없이 발생한다. 네 번째는 축하의 근육을 키워라. 성취가 크지 않아도 과정을 축하하는 기술이 삶의 밀도를 바꾼다. 오늘 한 문장 잘 쓴 일, 잡생각 속에서도 10분 앉아 있었던 인내, 불편한 진실을 부드럽게 말한 용기를 소리내어 칭찬하라. 다섯 번째는 언어를 교체하라. 좀 더 참자, 나중에 즐기자는 금욕의 미사여구를 지금 여기서 작게 누리자로 바꾼다. 누림은 방탕이 아니라 회복이며 회복이 있어야 장기전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는 리추얼이다. 아침엔 첫 빛 의식, 창을 연 뒤 60초 동안 눈동자에 닿는 빛을 조용히 느끼며 그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속삭이고, 낮엔 1분 음미, 음료 첫 모금 전 3초 정지, 코끝으로 향을 확인하고 혀끝에서 첫 맛을 구분하며 삼킨 뒤 목을 지나는 여운을 확인하고, 밤엔 닫힌 문장,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 내일의 나를 믿는다를 쓰고 화면을 덮는다. 일곱 번째는 측정이다. 외부 점수 대신 행복지표 3가지를 기록한다. 몸의 이완 시간, 오늘의 친절 횟수, 순간 몰입의 길이분, 숫자는 가볍지만 방향은 분명해진다. 여덟 번째는 회피를 직면하라. 많은 사람이 나중에 행복을 말하는 진짜 이유는 상처받을 수 있는 지금의 기쁨을 허용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기쁨은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용기를 요한다. 상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오늘을 기꺼이 사랑하는 선택이 성숙이다. 아홉 번째는 대비와 누림을 양자택일로 보지 말라. 미래를 위한 준비 일을 했다면 현재를 위한 누림 일을 반드시 붙이는 1+1 규칙으로 균형을 잡아라. 보험을 갱신했으면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는 2분을, 근로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1통을 마지막으로 선언하라. 나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에 산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실행이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을 것은 나중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미세한 온기들. 손등에 내려앉는 햇살, 누군가의 짧은 미소, 스스로를 향한 부드러운 시선, 이고 이 온기들이 겹쳐질 때 삶은 이미 충만해진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은 부질없는 것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더 가볍고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하나라도 내려놓았다면 이미 한 걸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지도는 삶을 통찰하는 말과 깨달음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의 길을 환히 밝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오늘도 가벼워진 걸음으로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